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FOMC 앞두고 나스닥 이틀째 급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 2권이 지금 절찬류에 판매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부의 체인저를 사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JD 부자연구소 12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부동산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12월 FOMC 첫날 11월 PPI 상승,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14%, S&P 500 지수는 0.75%, 다우존스 지수는 0.3%대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FOMC 앞두고 나스닥 이틀째 급락. 생산자 물가가 9.6%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까 두려워 나스닥 주가는 한때 2% 넘게 떨어지기도 했으나 1%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의 리밸런싱 표입니다. 전고점 179.45달러입니다. 어제 애플은 174.3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매뉴얼은 10% 174.33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96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10% 매도를 하고 애플의 비중을 10% 줄여야 합니다. 만약에 100% 있다면 10% 팔고 90%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파월은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나올까? 시장에서는 150억 달러 테이퍼링에서 300억 달러 테이퍼링으로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 예상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달러가 휴지가 되지 않으려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금리도 최대한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평균 물가 목표제로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유는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심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을 높여 제조업의 영업이익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제조업 대부분은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개시키지 못하는 철강, 조선 등과 같은 저부가 가치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중국은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중국보다 덜 취약합니다. 국제적인 위기 상황만 고조시킨다면 달러의 가치는 유지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 상황, 터키 등 신흥국의 디폴트,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부각시키면 신흥국 유로화의 돈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면 미국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 각 4조 달러씩 8조 달러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재정 지출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을 상쇄시키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미국 이외에 위기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업이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하지 않고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면 PER 같은 지표가 개선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잠잠해집니다. 일석이조의 상황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오히려 급격한 긴축이 아닌 완만한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FOMC 회의 이후 오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브랜드가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자본주의 발달의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대량 생산입니까? 아닙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생산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자가 아무리 많은 물건을 찍어내도 결국은 소비할 사람이 없다면 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생산력은 자본주의 발달의 동력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발달의 진짜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자본주의 발달은 비약적인 생산력의 향상이 아닌 인간의 허영과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적인 소비사회의 논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왕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본을 금고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자본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희석됩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을 끊임없이 늘리려면 반드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만들어 판다고 무조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본을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본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본가의 지위를 빼앗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아 잉여 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마케팅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즉 MBA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은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우리들을 어떻게 잘 유혹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품의 사용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란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동 수단이라는 가치가 바로 사용가치입니다. 그러면 소형차를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좋고 자동차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용가치만 추구하면 반드시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용가치만 있다면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자동차를 탈 것입니다. 그러면 새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 뻔하죠. 따라서 자본가는 사용가치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도 쓸만한 상품을 폐기하고 유사한 사용가치를 지닌 신상품을 사도록 유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호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충분히 쓸만한데 신상품이 나오면 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호가치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허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남 아파트, 외제 고급 승용차, 명품백, 골프 회원권 등입니다. 이런 기호가치가 왜 소비자에게 먹힐까? 그것은 인간이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호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은 잉여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존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하는 것입니다. 기호가치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기호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제조업 하청기지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조업 하청기지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용가치가 다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세계의 공장 자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이 있을 때 첨단 과학기술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본은 금고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 어느 순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국가는 후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은 럭셔리한 기호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세계 1등 기업을 사란 얘기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입니다. 따를 사람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FMC 앞두고 나스닥 이틀째 급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